네, 148페이지 10강 사람의 유전병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사람의 유전병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러한 유전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원인에 의한 유전병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예시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준비됐죠? 자, 그럼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의, 유전병의 정의. 자, 유전병의 정의 뭐겠어요? 유전에 의한 병입니다.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이죠. 네, 유전에 의한 병이다. 유전병. 자, 그러면 유전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유전병을 일으키는 원인 첫 번째, 유전자 이상입니다.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유전병이 생기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염색체 이상입니다.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전자 이상. 유전자 이상은 다른 말로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DNA 염기서열이 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DNA 염기서열이 변해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거. 이것을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DNA 복제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 분열하기 전에 뭘 합니까? DNA 복제를 하죠. DNA 복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염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DNA 복제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발암 물질에 의해서, 세 번째는 방사선 노출에 의해서 이렇게 DNA 염기서열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NA 염기서열이 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유전자의 유전 정보가 바뀌게 되겠죠? 유전자의 유전 정보, 어떤 정보예요? 단백질에 대한 정보죠. 단백질이 그래서 생성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병은요, 보통 대개 열성으로 이제 유전이 됩니다. 열성으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우성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잡종일 때요, 정상 유전자가 있고 이제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정상 유전자에 의해서 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져. 그래서 얘가 정상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 돌연변이에 이제 돌연변이 유전자에 의해서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단백질이 제 기능을 못해. 그러면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하면서 정상 기능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이 돌연변이는 열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성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자,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고 정상 유전자가 있을 때 돌연변이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비정상 단백질이잖아요. 비정상 단백질이 비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거야. 비정상적인 기능. 그래서 얘 때문에 병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는 그러면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자, 유전자 돌연변이는요, 일단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알 수 없습니다. 왜겠어? 핵형 분석이 뭐야? 염색체, 수나, 모양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형 분석으로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겼는지 DNA 염기서열의 변화가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고 유전자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선천적 대사 이상, 물질 대사에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천적으로 생기는 대사 이상 검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사 같은 생화학적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자,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병의 예시 볼게요. 그 첫 번째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뭐냐? 말 그대로 적혈구의 모양이 난 모양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상 적혈구가 있죠. 정상 적혈구가 이렇게 동그란 사탕 모양인데 이 적혈구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남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야? 산소를 운반한단 말이에요. 자,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겨. 그래서 빈혈증이 나타나는 유전병. 이것을 남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데 요 빈혈증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유전병이 어떻게 생기느냐 살펴볼게요. 자, 우리 적혈구에는 이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이 바로 산소를 운반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상 헤모글로빈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정상 헤모글로빈이
돌연변이가 나타난 유전자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바뀐 헤모글로빈이 서로 응집하는 형태로 입체 구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응집을 하게 되면서 이 헤모글로빈이 응집해서 쌓이게 되면서 적혈구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시 앞으로 가보면 자, 정상 헤모글로빈을 암호화하고 있는 DNA 염기서열이 이제 DNA 염기서열이 있겠죠. 그리고 DNA 염기서열은 이제 3개씩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잖아요. 이거 1학년 때 배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염기서열 하나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가 바뀌게 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A라는 염기가 T라는 염기로 바뀌게 돼요. 근데 얘가 암호화하고 있는 정상 유전자가 암호화하는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인데 이 아미노산이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되면서 헤모글로빈의 모양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적혈구의 모양을 변화시켜.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남모양 적혈구는 정상 적혈구에 비해서 약하고 파열되기가 쉬워요. 망가지기가 쉬워. 그리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한 빈혈을 일으켜요. 자, 그리고 또한 이런 남모양이잖아. 모세혈관을 통과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조직으로 산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해요. 자, 조직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알비노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해요.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래서 멜라닌 합성하는 효소 단백질이 있는데 이 멜라닌 합성 효소에 유전자가 있을 텐데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해. 자, 그래서 나타나는 이제 피부에 생기는 유전병입니다. 그래서 피부나 또는 이제 눈, 머리카락 이런 데에 색소가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비노증. 자, 이러한 알비노증은요. 햇빛을 쬐게 되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밝은 빛에서 사물을 잘 볼 수도 없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게 알비노증.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팅턴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고요. 무도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도라는 게 춤이야, 춤. 그래서 움직임이 이렇게 자기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데 그 모양이 꼭 춤추는 것 같다 해서 무도병 이렇게 부르게 됐거든요. 자, 얘는 어떻게 생기느냐.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가 되면서 몸의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아. 자, 그리고 지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유전병입니다. 자, 이 유전병은 우성으로 나타나는 유전병이고요. 자, 보통 30대 넘은 중년에서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일단 증세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자, 점차 증세가 심해지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병입니다. 되시겠죠? 이게 헌팅턴 무도병.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낭성섬유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낭성이라고 하는 건 낭이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낭성 또는 낭포성 이렇게 부르는데 자, 주머니처럼 성 모양이 생긴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낭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상피세포, 자, 상피세포의 세포막에 물질 수송을 담당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생기는 유전병인데요. 자, 물질 수송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래서 삼투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액의 점성이 조절되지 못해. 물의 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점액 점성이 조절되지 못해가지고 자, 기관이나 이자 자, 기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지 할 때 기관, 우리 조직 기관 할 때 기관 아니고 그 폐에서 이제 우리 뭡니까 호흡기에 등장하는 기관 있잖아요. 그 기관인 그리고 뭐 이자 소화기관, 자 소화계에서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데에서 점액이 과도하게 분비돼. 그래서 기관에 이제 점액이 축적돼 숨을 쉬기가 어려워. 그리고 폐가 특히 이제 자 폐에서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염이 잘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소화기관, 특히 이자에서 소화효소가 원활히 분비되지 않아. 그래서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에 장애도 생겨.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증상들을 갖는 게 낭성섬유증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유전자 돌연변이.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탐구 자료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는 페닐케톤요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페닐케톤요증이 뭐냐? 요 오줌에 페닐케톤이 쌓이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생기느냐 볼게요. 자, 페닐케톤요증은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을 이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전환시켜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자, 이 효소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효소의 활성이 떨어져. 그렇게 되면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를 못해서 페닐알라닌이 축적되는 겁니다. 이렇게 축적되는 페닐알라닌은 우리의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게 되고요. 보통 신생아 때, 자, 이러한 증상을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통 식이 조절을 이제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조절에 실패했을 경우에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면서 이제 지적장애 같은 이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고, 또한 페닐알라닌이 축적된다고 했잖아요. 페닐알라닌의 이제 또한 대사산물, 물질 대사 과정에서 페닐케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오줌으로 배설된다 해서 이름이 페닐케톤요증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되시겠죠? 자, 이건 병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기 이제 가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계도를 분석해 보자. 자, 가계도입니다. 일단 정상 사이에서 여기 페닐케톤요증 딸이 태어났네요. 1번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병은 뭡니까? 그렇죠. 열성입니다. 열성. 자, 열성이고요. 여자에서 발병했으니까 Y는 아니겠죠? Y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X인가를 살펴볼게요. 자, X 염색체에 있다. 그렇다면 자, 1번의 유전자형이 만약에 스몰 AA라고 칩시다. 열성이니까요. 그러면 1번의 유전자인 스몰 A 하나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아빠한테 받아야 되지. 아빠한테 받아야 되는데 얘가 X 염색체에 있어. 그러면 아빠는 X 염색체 하나와 Y를 갖잖아요. 그럼 증상이 발현돼야 되거든. 근데 발현이 안 됐어. 그치? 그래서 얘는 X염색체 아니다. 그래서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그래서 상염색체 열성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자한테 발병했는데 관계된 아빠한테 발병하지 않았네. 그러면 이것은 X염색체 열성이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였어요. 기억나죠? 그쵸? 자, 그렇다.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이다. 그러면 유전자형을 자, 분석해보자. 그러면 이제 열성부터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스몰 AA. 뭐 유전자 A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도 스몰 AA, 얘도 스몰 AA, 스몰 AA, 얘가 스몰 AA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모, 1번의 부모는 잡종일 거예요. 그쵸? 잡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엄마도 여기 스몰 AA가 나왔으니까 라지 A, 스몰 A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빠 어때? 여기에 아들한테 스몰 A 줘야 되니까 라지 A, 스몰 A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딸 어때? 엄마한테 스몰 A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라지 A, 스몰 A 잡종입니다. 그죠? 다 결정이 됩니다. 근데 2번의 경우 어때요? 2번의 경우에는 라지 A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죠. 네, 지금 나와 있는 정보에서는 2번의 유전자형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의 동생에서 페닐케톤요증이 나타날 확률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중에서 여기에서 증상이 발현되려면 스몰 AA가 태어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빠한테 스몰 A 받을 확률 2분의 1이죠. 라지 A와 스몰 A 중에 스몰 A가 나올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엄마한테 스몰 A 받을 확률 2분의 1 해서 4분의 1의 확률 되겠습니다. 그죠? 4분의 1.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